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 여부가 논란과 갈등만 일으키고 1년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제 선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옛 육군 39사단 터 가운데 3만 4천여 제곱미터. 신세계 프라퍼티는 2년 전 이곳을 7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공식화한 지 1년이 넘도록 입점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 신세계가 창원시에 인허가 절차를 문의하면서 입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도 급하다고 저희가 당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우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신세계 스타필드의 허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스타필드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입점 찬성 측은 스타필드 공론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대상으로 삼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의 내부 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은 경제정책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제 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론화위원회의 대상 여부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9차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되는 대로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지만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 묶여 있어 올해도 깜깜이 선거와 과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는 다음 달 13일 농협 16곳과 수협 7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24곳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예상 선거인 수는 2만 8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후보가 누군지 모를 만큼 깜깜이로 치러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돼 있어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A 조합장을 나는 돕고 싶은데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집에 몰래 찾아가지고 A 좀 찍어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또 위법이다 하고 문제가 되고. 이 같은 선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해양수산부 등이 2015년 7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과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확대 등인데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책선거, 공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 의견을 낸 바가 있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유사하게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금품 수수 등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3억 원으로 높이는 등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 선거가 올해도 법률 보완 없이 치러지게 돼 깜깜이 선거는 물론 과열 혼탁 선거로 다시 얼룩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도립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 전시가 시작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제2신앙 상생 협약식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부산시는 오늘 신항에서 협약식을 열고 제2신항 위치와 명칭 등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협약식을 일단 연기하고 재판 추이 등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아시아인 아시아,
가깝고 먼 북소리 전시가 시작됩니다. 오는 5월까지 석 달여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작가 11명과 단체 6팀이 참여해 아시아 각 지역의 사회와 역사, 문화 등을 작품에 담아냅니다. 도립미술관은 이번 전시 기간에 그동안 수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장품 기획전도 함께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경남에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로 당일과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거나 다음 날의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될 경우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경남 전체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건설 공사장의 작업 시간도 단축되거나 조정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40년 가까이 신년맞이 연날리기 행사를 열고 있는 고등학교 소식 등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슈난시 고등학교에서 학생 315명이 스스로 만든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980년 개교 이후 신년 행사로 해마다 연날기를 하고 있습니다. 楽しかったです。充実した一年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 학생들이 날린 연에는 꿈과 같은 글이나 멧돼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쿠니시의 킨타이 교에서 올해 첫 우카이 훈련이 열렸습니다. 우카이는 가마구지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으로 이와쿠니시는 여름철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今はですね、やっぱり個人のお客様が多くなってきておりますので SNS を通じてもちろんマスメディアの方にもお願いしてですね広く会というもの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を思っております。 훈련은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우카이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때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타이완에서 리메이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에서 현지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3년 일본에서 제작된 이후 타이완에서 크게 인기를 끈 사이먼 후미 원작의 아스나로 백스입니다. ここ唐戸市場のほか角島など下関を代表とするロケーションで撮影も行われますので、ドラマを見てあそこ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いただいて多くの観光客の方に来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기타 규슈시와 타이완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정기 항공편도 취항하면서 시모노세키시는 드라마를 통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현재 창원과 진주의 기온 영하 1도 선에 머물러 있고요. 낮 기온은 각각 6도와 8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까지만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모두 거치겠고요. 그 가운데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또다시 바짝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 중에 습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습도 조절 잘해주셔야겠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하늘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먼지와 안개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 영하 3도, 김해와 통영, 거제 0도 선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 산청이 5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통영시가 해빙기를 맞아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밀양시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운전자 부족 현상에 대비해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경남도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버스 운전 자격과 일종 대형 면허 취득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버스 운전 회사 취업을 원하는 100여 명을 뽑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공단 경남 본부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늘어나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체납 징수팀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과 급여, 각종 채권 등 다양한 재산 압류와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서게 됩니다. 김해 씨는 전담팀이 만들어진 만큼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시의 재원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남 지식재산센터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스타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경남 지식재산센터는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 비영어권 브랜드, 특허와 디자인 융합 제품 개발, 해외 출원 비용 등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경남 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글로벌 스타 기업 24곳을 육성해 기업별 수출액이 평균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과 관련해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공동 대응합니다. 거제시와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는 다음 주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우조선해양의 연매출 9조 원 이상 유지와 일정 일감 확보 등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앞서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일대에 지정됐던 조선해양산업특구가 202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는 2007년 처음 지정됐지만 조선업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고성군은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늘리고 선박 개조와 수리 사업까지 추가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